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열 노무사의 딱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이번 시간에는 도급과 파견의 개념을 구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는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도급 업무를 주거나 또 파견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도급과 파견에 따른 그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의 효과가 법률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큰 이러한 효과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숙지하고 가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급과 파견의 비교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가능 업무 측면에서 보면 파견은 우리가 그 파견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파견을 허용하는 업종에 대해서 즉 32개 업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파견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파견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파지티브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허용 가능한 업무들을 규정을 해놓고 이 업무 이외에는 파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파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 그래서 총 2년간 이 파견업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지휘하고 명령, 이 측면에서 그 근로자 파견과 도급이 가장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업무 지휘하고 명령은 즉 파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 도급 같은 경우에는 이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도급 계약을 맺고요. 그리고 수급업체가 그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모니터를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도급업체는 이 모니터의 일정 부분을 업무를 할당을 해서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업체는 그 도급계약서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급업체는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그 근로자들을 도급계약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업체가 그 수급업체 수급 근로자들에게 지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 파견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먼저 맺게 되는 거고요. 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서 그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 가서 이 파견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지휘 명령 관계에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견법의 파견 허용 업종은 제가 아까 32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2개 업종은 대부분 이제 서무 보조, 행정 보조, 아니면 시설 청소 이런 약간 그 단순 직무에 조금 많이 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근로자 파견을 맺고 파견 사업주와 파견 계약을 한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 가서 파견 근로자들은 보통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 계약을 맺은 수급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이 도급업체에서는 일을 어떻게 해라, 왜 늦게 왔니,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일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니, 이런 업무의 지휘 명령 관계가 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표현으로 이제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도급 관계에서는 이 지휘 명령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의 지시나 명령을 하면 안 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견은 사용 사업주가 업무 지시가 가능하지만 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고요. 다만 이 도급 계약 관계에서 이 수급업체 현장 대리인에게 도급 계약에 따른 계약 사항을 이행을 하였는지, 시기적으로나 어떤 품질 측면에서 이행을 하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과 파견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자면 도급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 등 모든 책임이 수급인에게 존재를 한다. 다만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가장 큰 법률적인 차이점이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 도급과 근로자 파견에 따라서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다 갈리게 됩니다.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은 제가 아까 그 파견법에 따라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는 절대적 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도급 계약을 많이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명확한 이런 지휘명령 관계에 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을 보자면, 크게 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그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크게 먼저 이 두 가지의 그 카테고리에서 그 판단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거업체의 실체에 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실체 판단 기준은 말 그대로 도급 계약 관계에서 도급업체와 수거업체가 있다면 이 수거업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말 그대로 회사로서의 그 기능을 명확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거업체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실제로 도급 계약상에서 도급업체가 수거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한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그 다음에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거업체 실체 판단 기준은 말 그대로 수거업체에서 그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런 채용이나 해고 등에 있어서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요자금 조달이나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법령상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는지, 기계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정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공고를 낸 다음에 어떤 인사위원회 기능도 하고 또 뭐 서대보험도 이 수거업체 소속으로 그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단순한 요소들을 가지고 수거업체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이 수거업체 실체 판단 기준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인 실제로 수거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휘명령권의 행사의 판단 기준을 보자면 작업 배치 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 감독권, 휴가 병가 등 근태 권리권 및 징계권,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어떤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하는지, 그리고 수거업체 소속 근로자가 휴가를 간다거나 뭐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 이걸 도급업체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업무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직접 평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근로시간을 뭐 결정을 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뭐 도급업체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지, 그다음 휴일은 어떻게 지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급업체가 그 수거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거업체의 실체 판단이 부정이 된다면 이때는 이제 위장 도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직접 고용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체가 인정이 되면 수거업체 실체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휘명령권의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넘어가서 그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지휘명령권을 도급업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 파견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은 파견이다. 그래서 불법 파견이다.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을 인정하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거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도급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 수거업체가 그 실체도 있고 지휘명령권도 행사하고 있으면 이제 진성도급이라는 표현에 따라서 이제 도급 관계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수거업체 그 근로자들을 이제 관리한다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법률적인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좀 명확하게 숙지하셔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게끔 운영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성 아카데미는 역량 향상 교육도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또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